안녕하세요. 전 시간에는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원투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공공재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공공재개발과는 달리 공공재건축은 8.4 대책으로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물론 작년이죠. 이 8.4 대책으로 발표를 할 당시에 공공재건축은 사이드 사건으로 취급을 했지만 메인은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정비 확대 방안이라고 해서 그 두 가지가 발표됐던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태릉 CC나 용산 캠프 등 신규 택지를 개발한다고 크게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공공재건축에 대해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것이죠. 최근에는 2021년도 8월달 신문 보도에 보면은 이 양쪽 모두가 성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 태릉시시나 용산 캠프 등의 신규 택지가 아닌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공공재건축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여형 재건축 또는 공공고밀도 재건축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법령에서는 공공재건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21년도 4월 13일 법이 개정돼 가지고 공공재건축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서 올해 7월 14일 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작되면서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초의 공공재건축이라고 해서 5곳 정도가 선정이 됐습니다만은 그나마 그 한계인 그 관악구 미성건영은 민간 재건축으로 돌아섰던 것이죠. 돌아섰던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그 개개의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재건축은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의 규정이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재개발보다는 상당히 여건이 어렵지 않냐라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LH에서 건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그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오세훈 시장 들어오면서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도 재개발 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던 공공기획을 적용을 해서 절차를 생략을 하고 좀 획기적으로 빨리 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1차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종전의 규정, 그러니까 2010년도 7월 15일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정비 예정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그 이후 7월 16일부터 정비 예정구역이 편입이 됐다고 한다면 권리산정 기준일인 정비구역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거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 시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공공재건축은 공공재개발이나 다른 사업과는 달리 별도의 권리산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은 소유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건축물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토지하고 건축물을 분리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조그마한 과소필지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단독주택을 허물고서 다세대를 여러 개를 져가지고 숫자가 늘어나는 경우 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규제하느라고 권리산정 기준일이 있습니다만은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런 개념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림을 보시면 되겠지만은 공공기획의 전면 도입을 통해서 기존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동의도 받고 그다음에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비로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거의 5년 이상 소요되던 것들을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해서 공공기획제도를 도입해서 2년 내에 정비구역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공공재건축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최근에 7월 19일, 2021년도 7월 19일 날 일부 이데일리에서 보도된 바를 좀 검토해 보면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는
올해 1월 달에 추가 인센티브 없다고 선을 확 그었다고 하지만 LH가 실제로 공공재개발과는 달리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해 줘야 돼. 면제해 주지 않으면은 사업이 어렵다라고 건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사실은 이걸 전달했고 이걸 검토를 했다고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5개 사업장 중에서 관악구 미성의 건영 아파트는 용적률 문제로 민간 재건축으로 선회했다. 이런 보도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그 공공 재건축이라고 하는 선도 사업 후보지 5개를 한번 검토해보고 왜 이 사업장들이 지지부진하고 어려운지를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한 것을 보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2021년 4월 7일 날 국토부의 보도자료를 보면은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 중에서 신길 13구역, 그다음에 중랑 망우 1구역, 관악구의 그 미성 건영 아파트, 이게 이번에 빠져나갔죠. 그다음에 용산의 강변 강서, 광진구의 중곡 아파트, 이런 것들이 5개가 공공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발표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5개 지역을 검토를 해봤어요. 도대체 이 지역들이 어떻게 해서 공공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도 모두에서 설명드렸듯이 공공 재건축은 단독으로도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조합으로 구성돼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조합이 지지부진해서 그 조합과 함께 공공시행자가 같이 공동 시행하는 것으로 컨셉을 잡아 보입니다. 그래서 진행됐던 것인데 지금 현재 이 5개 구역들이 대부분 이런 구역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신길 13구역은 특이하게도 재정비 촉진 지구내 대부분 재개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장들에 대해서의 재건축 사업장이 유일하게 있던 곳이에요. 이게 2007년도에 구역이 지정이 돼서 올해 3월 달에 조합설비 인가를 받았는데 이 사업장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재정비 촉진지구의 재개발 사업장 중에서 이 아파트, 신미 아파트가 130세대, 백조 빌라, 또 태양 빌라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사업장들이 통합을 해가지고 13구역을 공공 재건축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사업성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유망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망우 1구역의 경우에는 역시 이 부분도 염광 아파트라고 하는 83년도 준공됐던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인근에 흩어져 있던 단독주택들을 합해서 망우 1구역 공공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는 재건축 사업을 없어진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필연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망우 1구역은 3종 상향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컨설팅을 받았는데 뭐 서로가 협의가 잘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 강변 강사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예요. 71년도에 준공이 되고 93년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아직도 그냥 제자리에 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광진구 중곡 아파트인데요. 이 부분은 2005년도에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받았는데 뭐 단지가 작아요. 276세대인데 이번에 공공으로 가면 한 370세대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사업이 여태까지 안 됐느냐 하면은 단지 중앙으로 도로가 관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 관통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용적률이나 건폐나 사이를 띄어서 사업성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리를 해서 추진위원회 상태에 있어가지고는 잘 아시다시피 LH하고 공동 시행이 안 되니까 2021년도 9월 달에 조합을 구성한 뒤에 진행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5번째의 관악구 미성 건영 아파트는요. 2020년 작년이죠. 그러니까 1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그 정비구역 내에 2종하고 3종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용적률이 좀 300%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컨설팅을 받아서 이 사업장은 민간 재건축을 선회하겠다라고 해서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 재건축은 4개가 남았는데 이 4개의 경우도 새로운 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의 규정이 여러분 잘 아다시피 2021년도 4월 13일 날 개정이 됐어요. 이미 법이 개정이 돼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 귀초를 주목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